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이번 라운드 하위권 팀들의 대반란이었습니다. 16라운드 매치업 보면은 순위가 낮았던 팀들이 대거 승리를 챙겼습니다. 역배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저는 역올킬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처음인가 올 시즌? 나는 없었던 것 같아. 네, 제가 한번 있었고요. 네. 아마 창 기자 이번에 처음이었던 것 뭐 같습니다.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하나 맞췄어 하나. 저도 솔직히 다 틀린 줄 알고 네. 미쳤다 싶었는데 인천전 하나 맞췄습니다. 누군가 우리 팀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자연재해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열받는 게 그 전에 저희 예측을 모르고 있다가 왜 졌지 하다가 찾아본 거야. 원인을. 수원승 찍었네. 거기서 찾더라고. 근데 네. 이번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이번 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했던 걸 고해성사를 많이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야, 3개 이상 맞은 사람 있어? 없지? 나도 하나야.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다 틀린 건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그래도 포기는 없습니다. 올킬을 향해 다시 한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중 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뷰를 하면서 주말 경기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6일 오후 4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수원FC가 수원을 2대1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얻은 게 많은 경기였거든요. 김도현 감독 직전 광주전 완패 후에 이례적일 정도로 선수단에 쓴소리를 건넸고 주중에도 선수들 멘탈을 바꾸는데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네. 선발 라인업 역시 이승우 등을 제외하면서 변화를 제법 줬고요. 이것이 수원전에서 결정적으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원전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고요. 집중력도 돋보였습니다. 점유율 38대 62, 슈팅수 7대 18로 뒤졌지만 중요한 순간 역습 2방으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수비도 이날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보였고요. 수원FC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더했습니다. 울산은 수원FC와 정반대였어요. 점유하고 주도했지만 결정을 짓지 못하면서 역습에 무너졌거든요. 울산이 첫 번째 6연승 뒤에 두 경기 성적표가 1무 1패였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대전전에 3대3으로 비기고 이날 맞이한 현대가더비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전북을 상대로 울산 경기를 이끈 건 맞거든요. 이날은 카운터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거는 평소 울산대로였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템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 수비에 큰 부담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민규, 박호 두 공격의 핵심은 이날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우승 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패배는 아니었지만 울산 입장에서는 꽤 신경이 쓰일 만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흐름은 반대지만 수원FC는 울산만 만나면 작아졌었죠. 최근 6연패를 포함해서 울산전 1승 1무 10패입니다. 2021년 7월 기억하실 거야 아마 라스의 포트트릭 승리를 제외하고는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 비교적 강했던 수원FC는 이번에는 징크스를 깨길 원할 것 같고요. 하지만 선수단 상황 여전히 부상자가 많습니다. 이광혁, 신세계, 이재성, 김현 등이 출전이 어려운데요. 결국 기존 자원들이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은 김영권이 이날도 나서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김영권의 부재 속에 전북전에서도 전체적인 빌드업 템포,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꽤 이 부분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습니다. 이날 키플레이어라고 한다면 박주호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이날 경기를 끝으로 현역 은퇴를 하거든요. 울산에서도 뛰었던 만큼 특별히 이날을 마지막 경기로 꼽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원FC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를 승리를 장식해주고 싶은 선수단의 동기부여가 남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윤빛가람 선수도 박주호 선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울산을 잡으려면 결국 허리 싸움이 대등해야 되는데 여전히 수원FC 허리진에서 중요한 박주호가 얼마만큼 해주느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박주호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승하겠습니다. 박주호 은퇴 경기는 하지만 왜? 징크스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추고 싶었냐? 네, 저도 울산 승하겠습니다. 주민규의 분노가 골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대표팀 탈락. 네. 자, 두 번째 경기는 오후 6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포항은 무승패 퐁당퐁당 행보입니다. 이전 4경기에서 무패를 내달렸지만 광주 원정에서 2대4 스코어로 패했습니다. 지난 8월 제주 원정 0대5 패배 이후 최다 실점 패배이고요. 전북을 상대로 무실점했던 수비가 이날 허무한 실수도 많이 저질렀고 여러모로 좀 무너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포항은 최근 7경기에서 2승, 승점 8점을 따냈는데요. 개막 후 초반 9경기에서 따낸 승점이 19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경기당 2점 정도씩 가져왔지만 최근엔 1점으로 줄었다는 점, 힘이 조금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카의 골이 터진 게 호재입니다. 이날 경기에선 총 5명이 경고를 받았는데 신광훈은 누적 경고로 제주전에 나설 수 없습니다. 제카는 어느새 내장,
요새 포항의 본체로 불리는 오베르다는 3장이 정립됐습니다. 승점만큼이나 잃은 게 많은 경기입니다. 김기동 감독이 신광훈을 다양한 포지션에서 좀 요긴하게 활용해 왔는데요. 이날은 변화를 줄 카드가 한 장 줄었습니다. 제주도 수비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김호규가 지난 강원전 경고로 이날 뛸 수 없습니다. 김호규, 임채민, 정훈 수비 트리오가 임채민 부상 복귀 후에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었는데요. 이날은 김주원 혹은 멀티플레이어 김봉수가 김호규의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강원전에서 요새 맞들린 뒤집기 신공을 좀 발휘했습니다. 전반에 김대원에게 선제 실점한 이후에 안현범과 유리 조나탄의 연속골로 경기를 역전시켰습니다. 그런데 후반 30분 박상혁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승점 3점이 1점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좀 아쉬워했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그래도 선제골을 내준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계속해서 승점을 따냈다는 점, 그리고 같은 2위권인 서울과 포항이 나란히 패한 라운드에서 승점 1점을 더하면서 8경기 연속 무패를 내달렸다는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창민이 입대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신경 쓰이는 건 구자철의 컨디션일 것 같습니다. 구자철은 허벅지 쪽 문제로 지난 2경기에 결장을 했습니다. 한 경기 쉬면 그래도 다음 경기에 돌아오곤 했었는데 결장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모습이고요. 포항전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베르단을 앞세울 포항과 중원 싸움에서 이창민의 파트너로 나설 선수, 한종무, 이기혁 혹은 김봉수가 됐든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제주 선수들이 지친 느낌이 강한데요.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포항에선 측면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승욱이 돌아오긴 했지만 측면 수비의 안정감, 그리고 측면 공격의 파괴력이 확실히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포항이 최근에 제주전 3연패, 그리고 제주전 홈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는 점은 분명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윙백 중심의 제주 전술에 취약했다는 얘기인데, 김기동 감독이 제주전 연패 탈출을 위해선 측면 디테일을 어떻게 살리는지 보고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포항 제카가 2달 만에 골맛을 봤는데요. 홈 데뷔골을 이날 넣길 바랄 것 같고요. 유리 조나탄은 초반 부진을 딛고 최근 4경기 3골, 어느새 5골을 넣었습니다. 상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플레이는 포항이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포항 승리하겠습니다. 성공적이었던 50주년 행사의 기운이 적어도 이 경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원정 제주는 쉽게 지지 않습니다. 네. (7) 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전북 울산을 잡으면서 시즌 들어 가장 좋은 분위기를 탔습니다. 모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다운 승리였다고 보는데요. 전북이 사실 이전에 진짜 무서웠던 게 단단하게 박스 안 잘 지키다가 개인 능력 한 방으로 승기를 확 잡는 거, 이거였거든요. 이날 딱 그랬습니다. 울산의 공격이 다소 무디었던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 자체의 단단함이 좀 느껴졌고요. 그러다 결정적 순간 2방이 터졌죠. 후반 마침내 조규성이 올 시즌 첫 필드골을 터뜨렸고요. 막판 조규성, 송민규, 문선민으로 이어지는 진짜 가공할 역습이 터지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라이벌을 꺾어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제법 올라갔다고 봐야 되고요. 브라질 트리오의 경기력에 다소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노도 돌아왔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규성이 터졌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도 전력적으로도 점점 완전체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네. 대구도 흐름이 좋습니다. 대구 만원 관중 앞에서 서울을 1대0으로 잡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2무에 가파른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대구식 딸깍 축구가 지금 무서운 게 역습의 완성도가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우당탕탕이 아니라 지금 준비된 연습된 역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구는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고 있지만 세징야 에드가 두 본체가 완벽하게 복귀한 데 이어 고재현과의 호흡까지 좋아지면서 공격을 전개했을 때 마무리까지 짓고 있는 게 지금 상당히 무섭거든요. 슈팅수 자체에서 지금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 서울전에서도 점유율은 26대 74로 절대 열세였지만 슈팅수에서는 10대 9, 유효 슈팅수에서 4대 2로 앞섰습니다. 여기에 또 김진혁, 홍정은, 조진우로 이어진 수비 라인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승리한 최근 3경기 모두 무실점이더라고요.
있고요. 첫 맞대결에서 대구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전북 2경기 패배를 시작으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매듭을 풀고 싶지 않을까 싶고요. 홈 경기인 만큼 의지는 더 클 것 같습니다. 전주성에서 응원이 다시 시작된 후에 전북은 FA컵 포함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구를 상대로 전주성에서 최근 5경기 4승 1무로 강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대구도 리그 원정에서 지금 3연승 포함해서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재밌는 기록을 보면 두 팀의 지난 10번의 맞대결 중 8경기에서 후반골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반이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실제 올 시즌 양 팀의 득점 분포는 두 팀 다 이 간격을 나눴을 때 75분에서 90분 사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바쁜 분들은 이때 TV를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꼽으면 양 팀의 돌격대장으로 하겠습니다. 전북에서 문선민, 대구에서는 고재현으로 하겠습니다. 양 팀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결국 득점 장면에서는 빠른 전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장면이 많잖아요. 결국 그때 선봉 해설 두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는 의미에서 문선민 지금 최근 전북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잖아요. 대구에서는 뭐 고재현의 존재감 갈수록 커진다는 측면에서 두 선수 꼽았습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승리하겠습니다. 홈 2점이 전북이 근소하게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역배 대구승 가겠습니다. 오. 딸깍의 힘이 발휘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울산은 이기기 위해서 덤비다가 공간을 내줬지만 대구는 공간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북이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같은 시각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수원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첫 번째 고비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었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수원FC 승리는 상대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가 잘한 것 반, 수입이 못한 것 반 이런 분위기였다면 포항전은 순수하게 광주의 힘으로 광주가 잘해서 거둔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지성의 추가골 장면은 광주가 시즌 초 한창 좋을 때 나왔던 연계 협력 플레이였고요. 최근 경기에서 연속해서 수비수들의 세트피스 득점이 나오는 건 맞아요. 김은중호도 이걸 통해서 지금 U20 4강까지 갔는데요. 준비된 그리고 연습된 결과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광주는 이종효 감독의 전술색을 버리지 않는 선에서 디테일을 만져서 2연승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수원은 어느샌가 3연패입니다. 울산 제주전은 전력차를 따졌을 때 대진운 탓을 할 수 있지만 수협전은 그것도 홈에서 열린 수원 더비였다면 승점을 반드시 따고 갔어야 합니다. 수원의 목표가 잔류에 맞춰졌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팀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 거잖아요. 승점 6점짜리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안 됐습니다. 이날도 18개의 슛으로 한 골에 그쳤고요. 그 한 골도 안병준이 아닌 전진우도 아닌 김보경도 아닌 아코스티도 아닌 수비수 한호강이 터뜨렸다는 점은 곱씹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수원에서 득점력이 가장 좋은 선수 당연히 안병준이지만 그 다음이 한호강입니다. 이선 선수들의 어떤 분발을 요구할 만한 팬들이 그런 경기였습니다. 후반엔 김병수 감독이 두 날개를 투입한 변화도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이번 패배는 여러모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결국 FA컵 포함 3연승, 승리하는 법을 다시 깨달은 광주와 다시 연패 늪에 빠진 수원, 분위기에서 차이가 나는 두 팀의 맞대결이고요. 광주 홈에서 열린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이 개막전에서 패배를 안긴 광주를 상대로 복수를 할지 아니면 광주가 3연승을 질주할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에선 티모 안영규 센터백 듀오로 좀 하고 싶습니다. 두 선수의 합이 점점 맞아가고 있고요. 리더의 어떤 질문을 좀 나눠 짊어지고 있습니다. 득점까지 최근에 해주면 그런 복덩이 듀오고요. 수원에서 아코스티로 하겠습니다. 수협전에선 후반전 45분 짧다면 짧은 시간 출전했지만 2개의 키패스, 3번의 슈팅, 12개의 크로스 그나마 수원 공격진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상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원이 광주 원정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 저런 게 있었어요? 저는 광주 승하겠습니다. 광주가 기세를 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춘천 송암에서 열리는 강원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강원 최근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2무 4패예요. 그래도 고무적인 게 최근에 승점을 챙기는 시합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3경기만 봤을 때 2무 1패거든요. 지난 제주 원정에서도 귀중한 승점 1점 더했습니다. 역전까지 허용했던 경기를 무승부로 바꾼 흐름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지난 5경기에서 단 한 골도 터지지 않았던 공격진이 이날 2골이나 넣었던 게 고무적입니다. 막강 제주의 수비진을 상대로 한 득점, 특히 무엇보다 김대원이 드디어 터졌다는 게 최용수 감독을 기쁘게 했습니다. 시즌 첫 골이었죠. 김대원이 지난 방송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정엽 타는 선수인데 이정엽 복귀 이후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신데렐라급 활약을 펼치다가 올 시즌
뚝 떨어졌던 김진호도 이날은 시종 날카로운 드리블링을 과시하면서 시즌 첫 도움을 올린 것도 분명 강원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대전은 고비가 왔다는데 제법 좀 길어지는 분위기예요. 인천에 1대3으로 패하면서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승 1무 3패입니다. FA컵까지 포함하면 1무 4패예요. 물론 FA컵은 큰 폭의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승리라는 게 사실 버릇이거든요. 그쵸, 네. 전체적으로 못 이기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민성 감독의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이민성 감독이 또 얘기했던 대로 문제는 수비입니다. 골은 꾸준히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4경기 무승 중에 3실점을 한 경기가 3경기나 됩니다. 총 10실점인데 FA컵 포함하면 5경기에서 지금 14실점입니다. 경기당 3골에 가깝네요. 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있을 때는 아쉬웠는데 없으니까 더 아쉬운 조유민의 공백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서영재의 부재도 있고요. 일단 공격 쪽은 김인균이 지난 경기를 통해 돌아왔고요. 티아고가 2달 만에 골맛을 봤다는 점은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첫 맞대결에서 대전이 강원에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 이제 볼보이 더비이자 개막전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승리를 바탕으로 대전은 흐름을 탔고 이 패배로 강원은 완전히 내리막을 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대전과 강원은 이때 흐름을 유지 혹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일 거고요. 강원은 공격, 대전은 수비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대전은 현재 4경기 연속 선제 실점 중이거든요. 빈약한 강원의 공격으로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강원은 주축들이 대부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반면에 대전은 이현식이 퇴장으로 빠졌고 임덕근, 전병관 등도 부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에서는 저는 첫 골맛을 본 김대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역시 강원은 김대원이 살면 되는 팀이고요. 대전에서는 지난 경기 인천전에서 2골의 실점에 빌미를 줬던 캡틴 주세종이 다시 한번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 어렵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원 승리하겠습니다. 강원이 약간 올라오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무승부 많이 찍었다가 네. 낭패를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네. 지금 홈 승리를 많이 찍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무승부하겠습니다. 뭐 대전 위기 의식이 좀 생길 시점인 것 같고 강원한테까지 지면 안 된다는 어떤 정신력으로 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네, 인천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대전전을 통해서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승리로 4경기 연속 무패로 좀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 경기가 중요했던 게 최하위인 수원과의 승점차를 10점으로 벌리고 4위인 포항과의 승점차를 9점으로 좁혔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신진호, 이태희, 에르난데스, 델브리지, 김동민이 싹 빠져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기존 자원 중에서 특히 공격진에서 그간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던 은포크와 그 파트너인 김보섭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결장자들의 공백을 지웠습니다. 은포크는 1골 2도움 데뷔 이래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요. 그 2개의 도움을 김보섭에게 모두 연결을 했습니다. 김보섭은 지난 시즌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올 초 제르소 영입 이후에 약간 밀린 감이 있었거든요. 감독에게 내가 이런 선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신진호, 이태희, 델브리지는 이 근육 부상이라 주중 경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델브리지, 김동민은 로테이션 차원이라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천 키플레이어부터 뽑고 가겠습니다. 은포크로 하겠습니다. FA컵 경남전을 통해서 자신감이 좀 얻었는데 그게 리그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정통 스트라이커가 아니라서 자주 내려오면 전형적인 가짜 9번 형태죠. 그렇죠. 네. 전방에 선수가 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 뒷공간 침투에 능한 김보섭이과 매칭을 시켜주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걸 대전전에서 보여줬습니다. 서울은 무더운 날씨에 전체적인 기력,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듯합니다. 지난 강원전에서도 사실 이기긴 했지만 꾸역승에 가까웠고요. 대구 원정에선 상대의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에 고전을 했습니다. 유효슛도 올 시즌 서울의 단일 경기 최소인 2개에 그치면서 패배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로테이션 없이 주전조를 가동을 하고 이렇다 보면 이제 이기면 좀 다행인데 이기지 못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전이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썼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이번 인천전에서 안익수 감독이 어떤 변화를 카드를 꺼낼지 지금 고요한 선수가 14개월 만에 지금 부상 복귀를 했거든요. 고요한에게 좀 더 큰 임무를 줄지도 지켜보고 싶고요. 대구전 후반전에 교체된 이한범은 일단 부상은 아닌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김주성 선수가 대표팀에 발탁된 만큼 대표팀 발탁 효과가 나타날지도 보고 싶습니다. 서울은 3라운드 이후에 연승도 없고 연패도 없는 퐁당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승리한 인천을 상대로 다시금 반등할지 좀 궁금하고요. 서울의 키플레이어는 사실 공격진의 전반적인 폼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김진야로 뽑겠습니다. 사실 지금 박수일에게 살짝 밀린 감이 있는데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익수볼이 찾는 선수가 바로 김진야이고요. 친정팀인 인천전에서 최근에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양팀이 맞붙으면 늘 팽팽했고요. 서울은 로테이션 자원을 갖췄습니다. 인천승. 인천의 기세가 올라가고 있다. 예, 초점 맞추겠습니다. 네. 자, 17라운드 프리뷰였습니다. 주중 경기는 관중이 좀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들 찾아주셔서 1만 명 이상 유지되고 있는 평관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대박관 중 대박 기원하면서 이번 라운드 프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아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새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기자의 치아 부상이 빨리 낫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